아리야, 경기도 화성시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첫 번째. 경기 화성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제 이순환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코너스입니다. 저는 오늘 요 T4K를 가지고 업체에 납품을 가려고 해요. 뭐 한 박스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 전기 트럭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. 현재가 2026년 2월달. 제가 이 차를 구매해서 운행한 지 2년이 되었어요.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도 한번 받았고요. 그동안 이렇게 2년 동안 타면서 뭐 어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일단 2026년 PV5 오픈베드 차량이 나오는 걸로 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PV5 카고나 승합차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뭐 포터나 봉고 T4K 같은 그런 오픈베드 형태의 트럭이 출시한다는 거죠. 하지만 PV5가 적재 하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600km, 700km 그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저희도 1톤씩 막 그렇게 막 완전히 싣고 다니는 건 아니라서 600km, 700km 정도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, 저희 입장에선 좀 안 맞는 부분이, 저희는 이제 4m 짜리를 운송을 하기도 해요. 얼마 전에도 충북에 그 오송 있죠, 오송에 4m 짜리 그것도 4개인가를 납품했었고요. 그 전에도 약간 무거운 무게를 충북 진천까지 납품하기도 했었습니다. 90파이 정도 되는 샤프트가 2m 정도 됐었거든요. 그럼 무거운 금속 제품들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요런 이제 트럭을 쓰게 됐고, 거기서 이제 좀 더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전기 트럭을 쓰게 됐고, 게다가 저희가 충북 요 정도면은 약간은 중장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구간을 운행했을 때 충전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,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이 T4K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. 아마 포터 EV나 봉고 EV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더라도 아마 운행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. 게다가 충전 속도도 느리잖아요. 그래서 이 T4K를 아주 잘 운영을 했고요. 2년 지난 시점에서 정기 검사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하는 거랑 똑같이 하더라고요. 다만 이제 배터리 상태 점검이 있어서 요 아래쪽에 OBD 커넥터가 있죠. 꽂아서 점검을 하는 거였는데, 이게 아무래도 중국차 그러다 보니까 그 OBD가 잘 안 읽혔었나 봐요. 그래서 그거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린 거 말고는 크게 정기검사 할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일류를 갈 것도 없었고, 다른 소모품 같은 게 드는 건 없었고요. 다만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저희가 그 전륜 타이어를 2개를 다 갈았죠.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. 그거 말고는 특별히 더 들어간 비용은 없고요. 단지 이제 구매 초반에 비해서 충전 전기료가 조금씩 오른 거, 특히 지금은 완속도 300원대고 급속은 350원 그 이상 나가고 있죠.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. 그런 게 초반보다는 약간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점 빼고는 크게 돈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충전 전기료가 오르다 보니까 전비나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. 지금 제가 2년 동안 탔을 때 총 전비가 3.65 km/kWh예요. 3.65면 되게
안 좋은 편이고, 제가 작년에도 아마 겨울에 영하 뭐 10도 막 이렇게 나갈 때 전비, 고속도로 전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2.5 이 정도 됐었죠. 그리고 평균이 지금 3.6이니까 뭐 제일 좋을 때는 뭐 4.5에서 5 정도까지도 그렇게 전비가 나왔을 거예요. 하지만 그렇게 나가는 건 뭐 거의 시내 주행할 때나 아마 그럴 것 같고, 저희처럼 고속도로를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거의 4 이하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근데 전비가 4 이하라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. 승용차로서는 승용차에서는 그런 전비를 내고 싶어도 나오지가 않아요. 워낙 효율도 좋고 그냥 공기 저항계수도 낮기 때문에 웬만한 차도 6, 7 이상의 전비가 나오죠. 그래서 트럭 전기차보다 승용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아마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은 확실히 됐을 거예요. 아무튼 전비는 뭐 그 정도 나오는데 아마 포터나 봉고 EV도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일 거고, 거기에서 포터 봉고 EV는 배터리 용량이 작고,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급속 충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중장거리를 갈 때에는 불리한 점이 많이 있을 거고요. 뭐 EV9 같은 경우도 아마 전비가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것도 아마 안 좋을 때는 4에서 5 사이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이렇게 박시한 큰 차들은 어쩔 수가 없죠. 전비가 공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비가 안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겨울에 영하 뭐 5도 10도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주행하는 거는 그렇게 전기차로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. 그래서 몇 번 더 충전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더 생기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이 정도 수준의 T4K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승차감이 안 좋은 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.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, 거기다가 저희 차는 서스펜션을 튜닝 했는데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승차감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. 뭐 봉고 포터 EV 1톤보다도 안 좋고 뭐 1.2톤 수준이라고는 하는데, 뭐 서스펜션이 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요. 그래서 화물차 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,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 차의 승차감을 맛봤을 때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싼 소재 쓴 거 뭐 이런 것도 어쩔 수 없고, 긁히기도 잘 긁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도장 품질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오염물질 같은 게 묻었을 때 잘 닦이지도 않고 금방 쉽게 또 더러워지는 경향도 있고요. 거기다가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녹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. 여기저기 도장이 구석구석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안쪽부터 이렇게 녹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도장면이 들뜨면서 이제 녹슨 철들이 군데군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군데군데인 수준이고, 뭐 부식이 아주 심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좀 부분 도색 같은 걸 좀 해볼 생각이기도 해요. 아까 PV5 오픈베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,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, 일단 PV5 뭐 다 괜찮은데 일단 배터리 용량은 조금 적지만 아마 전비가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T4K보다 적어도 비슷하거나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전기 트럭이 되겠고요.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충전 실제 속도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에는 뭐 65kW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. 100kW 충전기에서 65kW 정도 나오고, 또 자세히 뭐 여기저기 다른 차들 좀 살펴보니까 기아에
EV3나 EV4, EV5 약간은 저가로 나온 기아의 전기차들이죠. 얘네들이 충전 속도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맥시멈 65kW 정도 수준. 그렇게 따지면 요 T4K는 뭐 거의 92, 뭐 높을 때는 95, 98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PV5보다는 1.5배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인 전기차의 성능은 PV5나 이 T4K가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T4K는 전비가 안 좋지만 배터리가 크고 충전 속도 빠르고, 반면에 PV5는 배터리도 좀 작고 충전 속도도 조금은 느리지만 전비가 더 좋기 때문에 뭐 비슷한 고속도로 구간을 자주 다닌다고 했을 때 아마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상쇄돼 가지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PV5가 낫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거기다 PV5는 뭐 여러가지 편의 사양도 많이 있죠. 그래서 괜찮을 것도 같은데, 제가 또 좀 안 좋게 보는 게 그 의자가 뒤로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뭐 당연히 운전석 보조석에 그 등받이 각도가 조절은 됩니다. 조절은 되지만 좀 더 뒤로 편하게 누울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운전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,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를 좀 많이 눕혀서 약간은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런 면에서 현대 ST1 전기 카고 트럭 같은 경우에도 뒤로 놓을 수 없다는 게 전 상당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T4K 단점에 뭐 또 한 가지 들자면, 지금 이 핸들 열선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. 겨울에는 이런 게 필수인데 얼마 전부터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매뉴얼을 펼쳐가지고 퓨즈박스를 한번 살펴봤어요. 퓨즈박스를 쭉 살펴보는데 여기 보조석 아래에도 퓨즈박스가 있고, 그 다음에 계기판 아래에도 있습니다. 두 군데 있는데 쭉 체크하다가 요 핸들 히팅 퓨즈가 있는 거를 발견해서 그걸 빼서 한번 살펴봤거든요. 그런데 퓨즈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. 퓨즈에 이상이 없으면 릴레이가 작동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릴레이를 찾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일단 그 퓨즈 박스에는 없고요.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없고, 요것 때문에 지금 수리하러 한번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되네. 그거 말고도 지금 라디오가 안 되고 있는데, 라디오는 뭐 솔직히 잘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듣긴 듣는데, 퇴근할 때 라디오 안 되는 게 좀 뭐 문제긴 하고요. 그 외에 전에 뭐 T맵 오토에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되거나 뭐 음성인식이 안 되거나 이런 짜질구레한 그런 패드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는데, 그건 또 뭐 어느 순간 다 해결이 됐어요.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 리셋하러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센터에 그거는 뭐 괜찮아져서 그건 문제가 없고요. 그리고 타이어 뭐 TPMS 센서가 이 운전석 쪽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았는데, 그것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, 겨울 되니까 이제 기온차가 심하게 나다 보면 그럴 때 타이어 바람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, 자연적으로. 타이어에 경고등이 뜨기도 하는데 뭐 그럴 경우에 어차피 모든 타이어를 한번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위치가 부정확한 거, 그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긴 해요. 그러니까 이 중국 전기 트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산차에 비해서 그런 차의 마감 품질, 마무리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씩 뭐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이 차량의 이 퓨즈 박스가
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러다가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만약에 충전이나 아니면 주행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뭐 릴레이라든가 퓨즈가 갑자기 나가버리게 되면 이 서비스 센터가 오산에, 정식 서비스 센터는 오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도 뭐 1시간 이상 걸릴 수가 있거든요. 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. 여기 안양 군포 쪽에도 하나 서비스 센터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가봤죠. 주로 테슬라를 메인으로 수리를 하고 이 T4K도 본다고 되어 있는데 뭐 썩 그렇게 성의있게 봐주지는 않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쭉 업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납품을 마쳤고요. 근데 뭐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인데 연휴 끝나고 알아봐 드리기로 했습니다. 아리야, 회사로 안내해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수도권제 이순환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. 지금 뭐 50km 정도, 회사까지 50km 정도 되고요. 배터리가 아까 100%일 때 한 250km 갈 수 있다고 나왔었거든요. 아마 고속도로고 지금 기온이 뭐 10도 정도 수준이라서 거기까지는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게 되면 배터리 잔량이 55%인 걸로 나오거든요. 2년 동안 이렇게 T4K를 쓰는데도 큰 문제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